예, 내목 돌려달라. 살림살이가 팍팍해져서일까요? 부모 재산에 대해 내 몫을 주장하며 형제 자매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좀 어려운 용어이긴 예. 한데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왜 이렇게 늘고 있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죠. 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상속법 보면은 자식들끼리는 똑같이 나눠 가지는 게 맞거든요. 장남이건 뭐 막내딸이건 자식 10명 있어도 큰아들과 막내딸 다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건데 아직까지 이제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떤 그런 관습이 있으셔서 그래도 내 집 한 채 있는 거 우리 장남 줘야 되지 않나. 내 재산 모시 아들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딸들이나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똑같이 받아야 된다 왜 아버지는 이 집을 형한테만 주지 왜 오빠한테만 주지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 많은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일식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법정 상속분입니다. 그런데 한 자식에게 몰아줬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못 받은 자식이 본인의 상속분의 반까지는 보장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소득 대체 50% 반까지. 딱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 상속분의 반까지는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10억 중에 오빠 형 5억 나 5억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데 형한테 10억 다 줬다. 그럼 제 상속분은 원래 5억이잖아요. 네. 거기 반인 2억 5천까지는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걸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게 그렇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가 몇십억, 몇백억이 있어가지고 이런 싸움을 하면은 아 재산이 많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달랑 집 한 채인데 그나마도 대출이 끼어 있는 집을 두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실제 상담 현장에 와가지고 이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놀랍게 그 이야기의 시점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아주 어린 시점부터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송이라고 하지만 돈 소송도 있지만 정서 소송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4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그 소송 접수건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로는 일단 이런 소송이 있는지 몰랐던 분들이 많고 네. 최근에 이제 이 여러 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알게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거라도 좀 내가 받아가지고 그래도 좀 풀칠이라도 하자 이런 입장이고, 거기다 이제 형제들 간에 가지고 있는 옛날에는 용서되었던 가족 관계에서의 정서 부분이 이제는 용서받지 못하거나 용서하기 싫은 이런 상황으로 간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재산이 그렇게 특정인에게 몰아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로부터 1년 안에만 그렇죠. 가능하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때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시려면 빨리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표현 주셔서 정서소송이라고 하죠. 예. 이게 해결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에 그 20년, 30년 동안 얽혀진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그 감정 때문에 그 법정에서 뭐 변호사 찾아와서 하는 얘기들이나 뭐 법정에서 판사 앞에 하는 얘기들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의 핵심 쟁점보다는 그동안에 뭐 형제자매끼리 얼마나 이걸 가지고 다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감정 한풀이 같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사실은 그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꼭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아이고 좀 왜 그러나 좋게 이제 해결했으면 좋겠지라는 어떤 심정들이 있는데 뭐 판사님들 얘기 들으면 이건 조정도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감정은 너무 앞섰기 때문이죠. 형제 네. 간의 의절. 근데 이제 저희들이 방금 유류분 소송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또 연금하고도 다 연결된 겁니다. 경제적으로 놓고 네. 보면. 왜냐하면 인구적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자영업이라도 좀 운영을 해서 먹고 살 길을 해결할까라는 이 질문을 지금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2세대들, 1세대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만 2세대 이후 세대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같은 경우에 5년을 넘기는 사람들 확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에 30%. 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부모님에게 남아있는 짜투리 재산이라도 내가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 네. 연금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절박감 속에서 이 정석법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 재산 분할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의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치매를 앓는 부모님을 법정에 세우기도 네. 하고 네. 같이 살고 있는 집이 공동 소유일 경우는 부모들이 또 나가서 예. 소송 중에 나가서 있기도 하고 참 보기 안 좋은 광경이 많이 연출되는 그런 상속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